예, 제가 최병환 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그 전문가 공청회 하는 자료 받으셨죠? 못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요청을 할 때 오전에 저희가 전문가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상공회의소랑 그다음에 과총이랑 그다음에 그 혁신 벤처 연합회 이런 데서 나온 거를 제안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오후에 들었으면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전혀 없었어요. 못 들으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 예. 그러면 이제 오전에 나왔던 것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원격 의료라든지 생명윤리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풀리고 있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안 풀리고 있다고 혹시 답을 주실 수 있나요? 개인정보 부분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 부분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한 어떤 사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에 이런 가치에 어떤 충돌이 약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그 부분들을 좀 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비식별 조치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도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그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해 충돌이 없는 거는 뭐 쉽게 규제 개혁이 될 수 있는데 이해 충돌이 있는 거는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규제 조정실이 일하는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규제 조정실과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는 게 수동적으로 하시잖아요. 부처에서 올라오는 거를 더 규제가 강화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로 수동적인 역할을 하시지 전반적으로 어떤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전수조사를 하셨지만 하시고 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 총량제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총량 관리를 하셨었는데 지금 오늘 보고해 주신 몇십 건, 뭐 혹은 몇백 건은 사실은 규제 총량에 비하면 너무 그 수요가 작거든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방식을 혹시 바꾸실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예, 규제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라는 취지의 지적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다만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규제실이 수동적으로 어떤 규제 법령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심사를 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는 법령 내에서 규제 혁파를 위해서 사실상 규제실 전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력 투구를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규제 혁파라는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몇백 건을 대상으로 해서 각 부처와 협의도 하고 구체적인 검토도 해나가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물들이 개수로는 좀 미흡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기존의 어떤 법 체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치의 어떤 갈등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부처의 어떤 내부적인 권한이나 규제에 대한 좀 잔존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한정된 인력과 그런 자원이지만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부합되게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내놓도록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한정된 인력으로 일하시는데 한 건 두 건 없으면 그동안에 더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도 이제 서영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종의 필요한 규제에 대한 적시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증제 같은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들이 이번에 보고가 된 게 있나요? 인증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그동안 2차례 정도 전체 인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관계부처랑 같이 해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인증 자체가 워낙 또 복잡 다양한 측면도 있고 새로 생겨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좀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인증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한 거와 그동안 앞으로 더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좀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나중에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김영수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난 30일 날 나온 보고서죠. 네. 이게 이제 아마 과기부가 간사 기관이 돼서 하신 거죠. 예, 예. 이걸 할 때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하고 과기부 역할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예, 그 작업을 할 때 거의 긴밀하게 했는데요. 저희도 그 초안 같은 걸 만들고 부처 의견을 모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사사삼혁명위원회가 있으면 그 밑에 분과의 내용들이 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혁신위원회별로 각 섹션을 담당을 해서 계속 민간 전문가 토론해서 수정을 하고 부처도 같이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도 같이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정책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4차 산업위원회에 또 모이셔가지고 그 결과 갖고 논의를 해가지고 도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저 1분을 추가로 더 쓰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오전에 똑같이 오전에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를 하셨을 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구성이 12분이 ICT 관계자로 돼 있어서 너무 이제 편파적으로 구성이 돼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항상 하시는 방식이 부처에서 나온 거를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몇 분 의견 수렴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일종의 모자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나온 보고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좋은 말들이 합쳐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면 그 건건에서 보면은 이게 뭐 크게 어떤 진전이 있다기보다는 가만히 놔둬도 갈 거를 모아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아까 이제 백승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 분야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 스케줄이 너무 나이브하게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과기부가 하시나요? 아니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하시나요? 그 일단 저희 과기부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희 안에서 공무원끼리 논의할 때 그 스케줄도 조정을 하고요. 또 거기서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로 민간인들이 같이 모이신 자리에서 같이 조정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하는 것들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책을 보면서 계속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가시는지가 사실은 그림을 하나 주시긴 했는데 귀에 이렇게 쑥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4차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신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운열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